자, 오늘 오후의 캠 예제는 저는 여러분들 그 기능사 수기 15번, 요거는 큐넷에 있는 공개 문제입니다. 기능사 수기 15번을 캠으로 한번 해보자, 이제 요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1차에 있는 홈까지 포함해서 1차에 있는 홈 빼고는 다 해본 거다 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 저기 49니까 저는 한 반경이 한 25 정도 가까이 되도록 하면서 홈을 약간 하나를 만들고 첫 번째 단에서 R을 그리고 자, 그래서 저는 스케치를 약간 요 정도 했습니다. 구속을 잡으려면 우리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49 나누기 2 16 홈이 4. 혹시 제가 약간 떠들면서 해도 여러분들이 방해됩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기록도 남기고 하기 위해서 저는 말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34, 요거랑 높이가 같고, 요 홈의 지름은 46이네요. 요게 이제 46, 그리고 앞에 단의 길이는 여기서 요까지가 이제 43으로 나와 있고, 폭은 일단은 나와 있지는 폭이 43이고 요까지가 요 놈의 길이가 40 나누기 2, 그 다음 단이 34, 그래서 34 나누기 2로 그 옆단과 높이가 같고, 요 폭이 오면서 앞에 폭도 오면서 요 전체 폭이 17이고 R이 25다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쯤에서 전체 치수 98 이렇게 넣어서 요 안쪽에 홈이 22 나누기 2, 요 홈폭은 5, 요게 이제 28 나누기 2에서 자, 앞에 부분이 요게 길이가 14다. 이렇게 해서 길이를 정해주고, 요 지름이 10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구속을 시켜서 나와서 여러분도 쭉 하시는 겁니다. 서로 그냥 하는 겁니다. 회전 요 형상을 중간을 기준으로 돌리겠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공을 하려는 목적이 있으니까 시작점 끝점을 저는 딱 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를 따는데 요 큐넷의 공개 문제 도면에서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는 1이네요. 1. R도 1. 도시된 C2 요거 없는 거는 1. 지수 없는 거는 1. 이쪽은 지금 2. 이쪽도 2. C 있는 곳을 먼저 처리하고, R이 아까 역시 없는 곳은 1이었으니까 여기 1, 여기 1, R이 1입니다. 없는 곳이. 적용하고 요 제일 앞쪽을 5, 모기가 제일 앞쪽을 5 적용하고 다시 이제 1로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이렇게 봐서 지금 현재 도면과 틀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여기 R을 앞에 안 줬네요. 여기 앞에 R이 있습니다. 그래서 R을 주고, 이제 소재, 이 소재를 여러분들이 이제 100에 50짜리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직사각형을 하나 저는 이렇게 그려가지고 중심과 일치시키고, 모기가 자 100이니까 이제 앞뒤로 일씩 여유가 남고 100mm 소재가 50 나누기 2로 이렇게 소재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소재가 바뀌면 소재만 바뀌고 계산을 다시 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로 중간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고, 투명도를 보통 주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 정도 하시면 그동안 저장을 안 했다가도 저장 안 했냐고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날렸을 때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늘 7월 20일 두 번째 거, 요게 CNC 캠 모델링입니다. 자, 모델링.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나가겠습니다. 계속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1차부터 하고 2차부터 만들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자, 이거는 아까 하던 거에서 공구만 기본으로 안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시작, 캠 제네럴, 터닝 이렇게 가면 기계 공구비에 일단 공구가 없다 이겁니다. 없다. 자, 지오메트리 뷰에서 먼저 원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원점 얼마나 걸리는지도 보고 표시했고, 파트 안에 거, 자, 파트 내부에 있는 물체, 소재 외부에 있는 물체, 이걸 통해서 2D 단면을 생성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2차 먼저 하고 있습니다. 2차 먼저 했을 때가 일단은 문제가 덜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덜하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세워놓고, 공구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저는 기계 공구뷰 가서 이제 이거만 하면 되죠. 공구 1번 공구 되는 거 찍고 확인 설정은 해놨다 이겁니다. 설정은 이미 해놨다. 확인 2번 공구 찍고 정삭 공구 확인 3번 공구 찍고 홈 포가고 있는 거 맞춰놨다 이겁니다. 3mm로 확인 5번, 마지막 7번 공구 찍고 확인하기. 요것도 뭐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공구만 꺼내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세팅은 해놨기 때문에 1357. 자, 지오메트리 뷰로 가서 요 2차 원점 밑으로 먼저 단면 황삭을 달아 보겠습니다. 자, 단면에서 프로그램 80L 2차 러프는 0.1 남기고. 그래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정에서는 절사 경력 해가지고 축 트리밍 평면 1에서 요 원점까지 요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다 이겁니다. 시작점 끝점. 자, 그래서 자, 동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뭐라 그럽니까, 딜레이가 있는데 여기 없으면 조금 더 빠르겠죠. 그래서 요 소재보다 100mm 50파이 소재보다 Z가 2, 근데 이 앞에 1이 여기가 Z 세로고 1mm가 있으니까 2mm 띄우려면 Z3을 해야 되겠네요. Z3. 그리고 50파이보다 2mm 띄우려면은 27, 54짜리로 이렇게 이제 요 지점이 X54점 Z3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Z3점 시작점. 앞으로 시작점 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퇴거해서 직접으로 시작과 동일하고 요거는 이제 몇 번 검증된 거다 이겁니다. 그냥 계산하면 끝. 계산하면 그냥 끝. 검증이 됐으니까. 자, 외경 황삭 같은 공구나 같은 세팅으로 들어가서 외경 황삭도 예,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절사 경력을 요 C 따는 데까지 또는 예, 조금 더 요까지만 해라라고 하면 끝. 필요하다면 좌표를 보면서 안으로 조금 더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끝. 그리고는 그냥 계산. 그래서 외경 황삭은 이게 끝인데 또 우리가 가공하려면 시작과 끝이 있으면 또 좀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 비절삭 이동해서 요 소재가 있는 곳에 아까와 똑같이 저는 Z3, X55, X55, 54 그러니까 접근 전 요 지점을 항상 Z54 Z54 됐나요? Z3, X54 그러니까 27이 되겠네요. 요 지점을 시작 지점으로 하겠습니다. 바꾸시려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는 자 그리고 퇴거는 역시 예, 앞쪽과 동일로 하겠다 해서 계산 확인.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작업량이 조금 줄었다라는 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떤 걸 줄였는지는 또 알아야 되겠죠. 단면 정삭 55L 피니시 들어가서 일단은 딱 세 군데씩 설정하네, 그죠? 딱 세 군데씩 원점까지 가공해라. 시작점이 여기고 끝점은 시작점과 똑같다. 이렇게 자, 요 끝까지 정삭을 하는데 예. 제가 시작점 끝점 정하는데 조금 컴퓨터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 걸리는지 한번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직접 요 지점 Z3, X27 반경치 넣어서 퇴거는 예, 같은 점으로 하고 예, 그래서 계산 단면 정삭이었습니다. 확인. 예, 외경 정삭 같은 설정으로 들어가서 예, 이미 이제 알고 있으니까 미리 하겠습니다. 절사 경력을 마지막 단 정도까지 가공해라. 뭐 저는 C까지 가공해라 하고 구성원 무시로 예, 정삭이니까 요 구성원 무시로 홈을 건드리지 않도록 두 개 찍어주고 확인하고 예, 계산할 텐데 이때도 계산을 한번 해보고 경로가 문제 없으면 실제 가공할 것이니까 시작과 끝점 정도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다음에 할 건 이제 두 가지인데 후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1차부터 실제로 가공하고 2차 하는 것과 1차에서 다시 시작과 끝점이 좀 무용지물이라 하더라도 시작과 끝점을 넣어보고 싶다 입니다. 너무 이게 시작과 끝점이 작업이 반복되고 많다 보니까 넣었을 때 반대쪽에서 조금 줄어드는 걸 감안하더라도 작업량이 줄면 예, 이 작업을 이제 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할수록 예, 그래서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일을 할 때도 의미 없는 똑같은 걸 시키면 더 일하기가 싫습니다. 시간도 안 가고 예, 차라리 이제 머리도 쓰고 손도 쓰고 뭐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같은 시작과 끝점에서 단면 황삭, 단면 정삭, 외경 황삭, 외경 정삭 순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예, 한번 보고 홈도 간단할 것 같습니다. 홈 해가지고 그냥 홈 가공법을 홈 공구와 그루브 가공법으로 놓고 그냥 이제 절사 경력 이게 좌표를 안 봐도 되니까
절삭영역에서 그냥 시작점 끝점만 찍어주면 됩니다. 좌표 나오는 것까지 볼 필요 없고 그냥 점 해가지고 시작 부분 찍고 점 해가지고 끝부분 찍으면 조금은 또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했을 때 잘 들어가니까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면 시작 끝점 정도를 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비절삭 이동해서 그루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첫 번째 주 할 때보다는 작업량이 많이 줄은 겁니다. 작업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자, 요 점에서 우리는 위로 한 2mm 위를 시작점, 그리고 끝점은 혹시라도 실수하더라도 박지 않도록 방사용 축으로 하고 끝점을 요 지점에서 들기만 들려면은 4mm 앞으로 마이너스 37이니까 33이 37 이렇게 하고, 들었다 옆으로 빼려면은 거기 바로 위에서 2mm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튼다 치고. 자, 그래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또 그걸 깜빡했네요. 제가 이제부터는 나사 구간에 스케치할 때 미리 그려온다 했는데 그걸 또 깜빡했는데, 혹시 미리 그려오면 어떻게 되는가를 또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모델링에 가서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도 개별적으로 하나씩 각각 다르게 테스트하는 게 결과물을 좀 정확히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 개를 바꾸면 어떤 영향으로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 파악하기가 이제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제 여러분들 정도면 선반캠은 어디 가서 충분히 뭐 잘한다 해도 됩니다. 이걸 유지한다면. 자, 이게 피치가 2짜리니까 이렇게 놓고, 자, 피치가 2짜리니까 1.19 다시 넣으시고 컨트롤 Q로 나와서 스케치 끝 컨트롤 Q 한 걸로 나와서 다시 매뉴팩처링 들어가서 또 세워두고 나사 가공을, 그래서 뭘 하더라도 2차 가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조금 어리신 학생들은 저보다 훨씬 빨리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나사 가공. 그래서 역시 이제 2차 가공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다음에 이제 해보고 싶은 거는 나사선을 미리 그려보고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을 좀 안 하고 싶다 이겁니다. 시작점 끝점 지겹다, 안 하고 싶다. 예. 자, 1차를 이제 바로 해보겠습니다. 1차를 했을 때 2차가 다시 망가지는가, 공구를 미리 안 넣어놨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안 망가지리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점. 이런 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밖에 볼 수 없다. 해보는 수밖에 없겠다. 저는 홈 누르고 컨트롤 W로 시트 바디, 솔리드 바디 1차 걸 꺼내놓고 시트 바디는 잠그고, 이제 원점을 바꾸겠다 해가지고 Y의 대가리를 밑으로 내리고 180도 Z 방향을 돌리고 워크피스. 그래서 제가 강요를 하고도 있고 강요는 아니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형상이 달라져도 캠은 거의 안 바뀝니다. 소재 정도만 이제 바꿔주고 거의 똑같은 작업을 뭐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꾸 하면 당연히 빨라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돌려서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홈까지 파는 걸로. 그러면 이제 공정 넣겠다. 단면 황사 80 황사.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1차를 골라 들어가야 되는데, 1차 원점, 2원점 골라 들어가서 요거 했을 때 2차가 망가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절삭영역을 원점까지, 이건 기본이 제로제로 되어 있을 거니까 이 방향이 맞나요? 공구가 지금 반대 방향이 나왔네, 그죠? 반대 방향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조금 죄송한데,
그래서 반대 방향 공구를 안 만들려고 뒤집었는데 공구가 그쪽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선택은 해야 되겠습니다. 선택은 반대 방향 공구를 만들 것이냐, 싫다, 나는 그냥 여기서 공구 방향을 뒤집어서 쓸 것이냐, 요렇게. 그러니까 둘 다 실제하고는 약간 틀리다 이겁니다. 우리가 선반 가공해서 공구 방향을 뒤집어 쓰지도 않고 뒤에서 가공하지도 않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구를 먼저 안 내고 이렇게 해도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할 때 공구를 뒤집어 쓰거나 이제 세 가지 선택점이 있네요. 공구를 미리 내놓거나 아까처럼 2차를 공구 방향을 뒤집거나 다시 여기서 공구를 뒤집어 쓰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그리고 하다 보면 가지수는 자꾸 많아질 겁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편한 거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처음 예제를 할 때 가능하면 서로 이렇게 다른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한 주 동안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기대하고는 다르게 시작점입니다. 뒤집어서 공구를 미리 안 넣어도 공구가 한 방향으로 탁 보고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했던 거 죄송합니다. 요거 한 3으로 하고 27로 하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공구를 디비해야 되겠네요. 지금 생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공구를 디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 후에 하는 걸 디비겠다. 근데 이게 좀 이따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작업을 1차부터 해버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또는 제일 처음에 주는 얘를 1차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그런 거는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자기가 조금 맞춰갈 수가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 자, 외경 황삭. 자, 만만치가 않지만 해놓으면은 조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경 황삭. 이제는 공구 바꿔야 되는 거 아니까 미리 공구를 뒤집어서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공구를 뒤집어서 들어가겠다. 그래야 이제 방향이 맞아지죠. 공구를 뒤집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점을 찍었을 때 약간 버그가 있다는 거 아니까 뭐 34.1, 33.9 이런 식으로 조금 달리 해주고 시작과 끝점을 정해주고 계산. 그래서 직에서 정답은 없는데 자기가 가장 잘 맞는 거 1, 2차 가공을 다 한다면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을 쓰셔야 되겠고, 어쨌든 할수록 저도 이번 과정 들어서 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할수록. 그래서 한 1, 2년 지나서 다음 반을 한다 치더라도 안 까먹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 약간 형상이 이상한데 깎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모의 가공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작게 깎으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C1이라서 그런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사, 단면 정사. 자, 이렇게 해도 이제 공구를 디비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쌤 왜 미리 말 안 해줬습니까 하면 이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저도 외우고 있지를 못합니다. 해보면서 그때 이제 임기응변을 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되시면은 남들한테 이제 자신 있게 선방캠 잘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잘못했네요. 지금 방금 또 저도 헷갈렸습니다. 이게 원점까지 가공인데 시작점인 줄 알고. 자, 원점까지 가공. 자, 그리고 시작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전혀 안 드린 거는 지난주부터 이런 거를 계속 어떤 고려를 했다면 복잡해서 또 하기가 싫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단순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 자, 태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새로 나온 기능은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똑같은 것이고, 전부 다 똑같은 것이고, 예. 이 공정에서 새로 나오는 건 조금 이따 1차에 홈 있는 거요. 근데 어차피 홈도 공구를 뒤집어 버리면 뭐 상관은 없으니까 똑같은 작업으로 끝이 나겠네요. 3mm라서 한 번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정사. 예. 요런 부분, 예, 공구를 안 뒤집었네요. 공구를 뒤집어서 정사. 그리고 이거는 다음 반, 다다음 반이 돼도 제가 미리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차근차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일 되면은 또 그 획기적인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일 되면 선생님 미리 말씀해 주지요 하는 해도 좋은데 미리 말하면 또 헷갈려 버릴 수가 있어 가지고 내일 되면은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접근으로 시작점을 찍고, 그리고 당연히 또 획기적인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기본으로 다 작업을 할 줄 알아야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순서는 계속 순서대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기 홈은 요 밑에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는 둘 다 그냥 반전생략만 하면 되겠네요. 굳이 구성어 무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에도 홈. 혹시 요거는 해보시고 안 되면은 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차에 홈은 처음 있는 거니까 외경 홈 공구. 이거는 특이한 거다 입니다. 지금 저한테는 그루브 해서 계속 1차를 유지하고 있고 확인. 이제 알고 있으니까 미리 공구를 뒤집고, 자, 알고 있으니까 공구 방향을 뒤집고 절사 경력을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계산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뭐 지금 거는 그냥 이대로 써도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시작점과 끝점을 또 동일하게 써도 되겠네요. 한 번만 쓰시고 들어가면 되니까. 자, 접근점의 시작점을 여기서 2mm 높게 하고, 퇴거점도 그냥 방사형 축으로 항상 홈을 들어 올릴 때는 방사형 축으로 들어 올려야 됩니다. 시작과 동일로 해버리고. 자, 그래서 계산. 자, 그래서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저를 한번 보시면, 자, 1차를 빨리 돌려놓고 1차를 3D로 빨리 돌려놓고 또 이게 망가지는지 보겠습니다. 요거 참 망가졌네요. 다시 요 피니시 할 때 망가지는 부분은 그때 손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삭 매개 변수에서 연장 하시고 코너를, 요거는 이제 된다는 걸 아니까 요거 밑에 거는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작업 밑에 거는 다시 계산하고, 그래서 1차 작업을 빨리 3D로 이렇게 돌려놓고 늦게 볼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이상이 없으면 IPW 생성해가지고 이 소재를 물체로 만들어 두고, 이 놈을 2차에 소재를 없애고 2차의 소재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까는 공구를 꺼내 놓으면 이거를 새로 고침하거나 공정을 새로 계산하면은 막 뒤집어지는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순서뷰 가서 만약에 원한다면
자, 2차의 모든 작업을 1차의 끝으로 밑으로 놓고 다시 전체 공정을 한번 쫙 생성하고, 요거의 목적은 실제로 가공할 때도 지오메트리 뷰에서처럼 2차 따로 1차 따로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가공하시는 게 원칙인 것 같고, 또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요 캠에서 1, 2차를 한꺼번에 보고 싶다면 요 프로그램 순서 뷰에서 지금처럼 계산해 가지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집어진 공구를 쓰느냐, 그냥 공구를 추가로 안 만들고 설정으로 뒤집어 쓰느냐, 이 차이가 조금 있고, 미리 내면은 또 약간 그 차이가 좀 있고, 요런데 제가 요거 다음에 이제 해보고 싶은 거는 캔버스도 있지만 작업을 아예 캠 작업을 1차부터 하고 2차부터 하고 1차부터 하고 2차부터 하고 이렇게 좀 이따가는 또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도면을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좀 보고 싶고, 실제 우리는 수기 짤 때나 이럴 때 보통 1차부터 짜고 2차를 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요 다음 예제를 다음 시간에 하나 한다면 1차 하고 2차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하고 2차.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밑에 가서 100짜리에서 요거 돌려가지고 99짜리로 만들고 돌려 물려서 요걸 가지고 98짜리 완성품을 만드시고, CNC 코드를 내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